1973년 한국 경주에 위치한 계림로에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총 55기에 달하는 신라시대 때의 무덤들이었는데요.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고고학자들이 현장으로 급파했고 공사를 중단한 뒤에 유물들의 발굴과 보존 작업을 시작하였죠. 이 과정에서 순금 귀걸이, 차륜 토기, 비단 화살통 등 신라의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됩니다. 이 중에는 국보급이라 평가받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도 270여 점 포함되어 있었죠. 발굴 작업은 적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4호 묘에서는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묘 주변으로 돌 무더기를 가득 쌓는 적성 목가쁜 형태로 지어져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여차하면 무덤 자체가 무너져 내리거나 인부가 다칠 수 있어 매우 신중을 가해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안에 귀중한 유물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의 기대가 집중된 가운데 발굴이 진행되었죠. 조심스러운 작업이 한참 더 이어지고 마침내 14호 묘의 내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새롭게 추가될 유물의 현장 사진과 스케치를 위해 무덤 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흙 위로 얼핏 드러나 있는 유물들 중 그 외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이 하나 포착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영롱한 황금빛을 잃지 않은 보검, 한국 고대사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보물 제635호 신라의 황금보검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같이 발견된 신라의 다른 유물들 중에서도 단연 화려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외관뿐 아니라 검의 양식 또한 당시 주로 사용되던 환두대도 형태와 판이한, 국내에서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당시 한국 고고학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유물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주에서 발굴된 황금보검은 간단한 보고서 한 장 작성되지 않은 채 40년 동안 보관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0년 신라 황금보검에 대한 첫 조사가 실시됩니다. 보검은 단검의 형태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검신은 대부분 부식되었지만 검집과 장식들은 꽤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장식에 쓰인 기법인데요. 조사 결과 이것을 만든 이가 누금 세공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누금 세공 기법이란 매우 작은 금 입자나 알갱이로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현미경을 유할 정도로 매우 미세하고 정교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인이 아니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법이죠. 즉 황금보검을 제작한 이는 당시 기준으로 금을 통한 세공과 제작 기법에 통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장식에 사용된 보석의 정체가 한반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넷, 즉 석류석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학자들은 이것이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건너온 석류석이라 유추했습니다. 인도산, 스리랑카산 석류석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무역 또한 예로부터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거치자 예상을 뒤엎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당 보석이 석류석 중에서도 귀하다는 로돌라이트 종류인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로돌라이트는 석류석 중 보랏빛을 띠는 보석으로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주로 나는 붉은빛의 석류석과는 원산지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는 동유럽에서만 생산되고 유통되던 종류였죠. 황금보검에 총 사용된 로돌라이트는 10캐럿이 넘을 정도로 그 양 또한 많았습니다. 검집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조사 결과 검의 전체적인 디자인 기법이 켈트족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켈트족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민족 중 하나인데요. 학자들은 검의 화려함을 보아 고대 켈트족의 왕이 사용하던 무구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죠. 검이 동유럽에서 제작되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신라로까지 건너온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고대 유럽에서 제작된 황금검이 어떻게 한반도까지 전해진 건지 경로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유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던 연구팀은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928년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의 마을에서 발견된 유물의 형태가 황금보검과 매우 비슷했던 것이죠. 마을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조각은 나머지 부분이 소실되어 그 정체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신라 황금보검의 등장으로 인해 이것이 검 조각의 일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검에 대한 단서는 중국에서도 한 번 발견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키질 석굴의 입구 천장에 동일한 모양을 가진 보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유물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검이 유럽에서 중국을 거쳐 신라에까지 전해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본의 미술학자인 요시미츠 츠네요는 황금 보검이 고대 로마에 존재했던 최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유추하기도 했는데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경지의 기술력으로 인해 극소량만 유통되었고 그것이 실크로드와 같은 옛 무역길을 통해 신라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고고학계는 경주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에 대하여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귀중한 역사 유물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유물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라가 생각 이상으로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나라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딱 3번 관찰된 고대의 황금 보검, 한 번은 중국에서 그림으로,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서 조각으로, 마지막 한 번은 한국에서 완전한 형태로. 신라의 황금 보검에 얽힌 수수께끼와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기도 한 신라. 그들은 과연 어떤 비밀들을 더 감추고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